다음 시즌 이적 시장을 통해서 리그나 팀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 라리가에 잔류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다른 리그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까? 지금부터 빅앤스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라리가에 잔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리가에 잔류해야 된다. 일단 제 밥그릇이 달려 있거든요. 아, 이강인 선수 꼭 남아주세요. 그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다음 시즌 라리가 중계를 하죠.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강인 선수가 10살 때부터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문화라든가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적응.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다른 리그에 가서 새로운 도전할 때는 또 과도기적인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좀 더 많이 보여준 다음에 떠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마요르카라든가 발렌시아에서 활약을 했을 때 출전 시간이 좀 제한적이었고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이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런 클럽에서 뛰면서 유럽 대항전에서 무언가 더 보여준다면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라리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더 높은 이적료라든가 더 높은 연봉 계약을 하면서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 3년은 더 라리가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강인 선수에게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두세 시즌 중계하시는 거 지금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티가 나나 이렇게? 좀 많이 티가 났어요. 나 요즘에 거짓말을 못 하겠어. 약간 눈빛에서 내가 해설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가 아닌 다른 리그로의 이적에도 이번에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다른 리그로 진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주장은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저는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적응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라면 그리고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더 성공하길 원하는 인물이라면 적응의 문제는 축구 선수로서 언제든 극복을 해야 되는 당연한 문제 중에 하나다. 물론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선택인 건 맞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도전할 때 이 환경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 꿈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막는 거는 주위의 팬으로나 주위 사람으로서의 뭔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설득됐어. 설득됐죠? 야, 라리가 말고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냐? 라고 얘기하셔야죠. 아니, 요 얘기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제가 밑바탕하는 건 그거예요. 새로운 무대에 가서 적응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다면 팬들이 이것을 견뎌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언가 쌓아야 돼요. 라리가 상위권 클럽에서 라리가에서도 좋은 모습을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프리미어리그 클럽이든 뭐 세리에아든 분데스리가든 그런 클럽들로 가서 좀 못하더라도 지켜봐야 돼. 이 선수 원래 잘하는 선수야.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라리가에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한 시즌 통째로 주전으로 뛴 거는 올 시즌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 못했을 경우에는 마요르카에서 한 시즌 잘했다고 해서 한 시즌 반 시즌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조금 더 많은 걸 쌓았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도 이거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할 줄 알았겠지만 저 역시도 그 의견은 좀 반대인데 제 생각에는 이 라리가 팀만 고수로 할 시에 선수가 느낄 때 선택지가 너무 좁아진다는 점이 저는 그건 좀 맞죠. 염려가 돼요. 이거는 지금 본능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선수 입장에서 다양한 무대에 대한 또 다양한 클럽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어느 팀에서 조금 더 내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지 또 어느 팀에서 조금 더 주전 경쟁자가 덜한지 어느 팀에서 어떤 무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축구 선수도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 개인 조건이 어디 쪽에 조금 더 유리한지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이강인 선수는 물론 마요르카에서 움직임과 드리블 그리고 수비 가담까지 더 많이 발전하면서 발렌시아 있을 때보다 팀과 감독의 성향을 조금 덜 타는 선수로 좀 더 편안하게 쓰일 수 있는 선수로 발전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아직은 이강인 선수의 기량을 더 많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이 선수를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나 아니면 윙으로 뛰더라도 어느 정도 측면 플레이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팀의 스타일로 들어가야 조금 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저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 선택지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팀들의 경우는 중상위권 팀이나 상위권 팀들이 물론 제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상위권 팀이나 상위권 팀은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중상위권 팀의 경우에도 이강인 선수가 물론 올라서서 주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번 여름은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같은 활약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추정치 네, 바이아웃 추정치. 금액 한 1,700만 유로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 클럽으로 이적을 할 겁니다. 돈이 돌고 있는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리그라든가 아니면 라리가 내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정도 아니면은 이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거든요. 물론 세리아의 소위 얘기해서 우승 후보들이라든가 분데스리가의 우승 후보들도 지를 수가 있고 파리 생제르맹도 지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강인과 연결되는 클럽들은 그런 클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 잔류를 하느냐 또는 프리미어 리그로 가느냐. 저는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분명히 향상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뭐냐면 수비시의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네. 그리고 압박하는 타이밍은 빨라졌거든요. 여기다가 버티는 힘도 좋아졌어요. 피지컬도 좋아졌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 어울리는 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요르카에서는 최전방, 좌우 측면, 중앙, 하물며 왼쪽 풀백까지 쓰니까 전술적인 소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현대 축구에 더 어울리게 발전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안 돼! 절대 반대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고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그 단계를 봤을 때에는 만약에 이 금액을 맞춰주는 라리가의 상위권 클럽이 있다면 소위 얘기해서 한 6위 안에 들어가는 클럽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베티스도 있죠. 소시에다드 네. 베티스 이런 클럽들 이런 클럽들이 제시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라리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게 나중에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닦아놓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조금 더 뛰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반면에 프리미어 리그에 도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네, 왜냐면 프리미어 리그에 맞게 또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서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하물며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레버쿠젠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토트넘 첫 시즌은 좀 안 좋았잖아. 저도 근데 지금 송영재 해설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라리가 진출에 대해서 좀 뭔가 이건 좀 괜찮네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떴던 이적설 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다른 리그 이적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미어 리그나 혹은 그에 견주는 다른 유럽 빅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정도의 순위권의 팀이 아직까지 이강인 선수를 그 정도로 직접적으로 노릴까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라리가에 자유하는 거 이강인 선수도 어느 정도 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나름 진지하게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는 전제하에 그 조건에 제의라면 저는 다른 리그보다는 어쩌면 라리가 자유 그것도 아틀레티코를 선택하는 게 이강인 선수에게는 굉장히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걸 루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아틀레티코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강인 선수의 기용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건을 들어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답하긴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상위권보다는 중상위권 정도의 팀들이 라리가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진지하게 주전 자리를 약속하면서 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라리가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예, 특히 이제 테바스 회장의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라리가 팀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리가의 정책 자체가 훨씬 더 이 팀들을 이적 시장에서 괜히 손이 더 작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상위권 팀들의 경우는 순위권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아틀레티코는 예외가 있지만 이번에 베티스나 비아레알이 여름 이적 시장 때 시즌을 준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즉시 전력감 선수들도 돈이 없어서 파는 경우들을 이 팀들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이 팀에 들어가서 중간 단계의 느낌으로 이 중상위권 팀을 거쳐간다는 생각으로 이강인 선수가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그 중간 연결 단계로 이 팀들을 삼기에도 노니우 쿼터라는 게 어디까지나 라리가 규정에 존재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이 팀들이 어려워하는 상황 때문에 어쩌면 이강인 선수의 영입에 있어서 이 팀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움을 장애 요소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라리가 중상위권에 가야만 유럽 클럽 대항전을 경험하는 건 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예시로 들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링크가 났던 팀들이 물론 많죠. 이것도 아틀레티코만큼 본격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 있었고요. 네.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가능성도 있는 브라이튼 호바이븐도 있었고요. 뉴캐슬, 브라이튼, 빌라 정말 관심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팀들의 관심도 라리가 팀들 못지않게 꽤 많이 언급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프리미어리그로 가서도 충분히 UEFA 클럽 대항전을 경험할 만큼의 팀에서 도전할 수 있다. 물론 이 팀들 역시도 라리가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팀들만큼 주전 경쟁에 있어서의 부담은 꽤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이 팀들은 돈이 더 많잖아요. 조금 더 과감하게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르면서 개인 조건까지도 유리하게 좀 걸어줄 가능성이 있겠고 노니우 쿼터라는 부담이 없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조금 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장애 요소가 될 만한 부분이 적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강인 선수가 보통 이 정도 단계에 있는 선수들이 흔히 선택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경험을 어떻게든 쌓고 싶어서 리그의 어떤 레벨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목표로 둔다면 포르투갈 리그의 스포르팅, 포르투 혹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벤피카 같은 팀들이 제의를 했을 때 어쩌면 그쪽도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빅리그보다는 네. 확실히 후순위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클럽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타 리그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언론은 네덜란드의 페노르트 같은 클럽들이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르지를 못하고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캐슬이라든가 브라이튼이라든가 이런 클럽으로 가서 자리매김한다면 적극 추천하죠. 근데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래요. 오늘, 그래서 성공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라리가가 더 낫지 않을까 때문에 그래서 잔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그에 대한 어떤 낯선 무대라는 차이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라리가보다는 조금 적응이 험난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나이가 좀 어리면서 그리고 어디까지나 구단이 부르는 바이아웃 금액의 정도가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타리그 진출을 꿈꾼다면 라리가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건너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 커리어라는 게 네. 축구 선수 커리어라는 게 그렇죠. 그 1, 2년이 어떻게 소모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기회가 왔고 본인이 팀을 옮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 저는 도전을 하는 쪽을 조금 더 응원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웬만하면 선택지를 다양하게 펼쳐두고 그러면서 리그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낫다. 개인적인 노파심에 하는 얘기인 거지 저희가 뭐 이강인 선수가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스스로가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수가 이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어디를 더 좋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네, 여자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씨, 가족 관계,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인 연봉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복합적으로 되니까 아마 이강인 선수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도 라리가에 남아달라. 네, 알겠습니다. 질척거리나요? 네, 제가 원래 질척거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인 선수의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내 취향에는 어울려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좀 해봤고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강인 선수의 차기 행선지에 대한 예상. 나는 어느 무대에서 보고 싶다, 어느 팀에서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빅앤스몰을 통해서 나눠봤고요. 저희 빅앤스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